경상북도가 민선 8기 전반기 도정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산업과 농업, 교육의 혁신을 핵심으로 꼽았습니다. 경상북도가 전국 최초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전담 조직을 출범했습니다. 인구와 저출생 관련 업무를 한데 모아 저출생 극복 방안을 마련합니다. 국민의힘이 제12대 경북도의회 후반기 의장 후보로 영주 출신 5선 박성만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부의장 후보에는 경주 출신 배진석 의원과 최병준 의원이 뽑혔습니다. 경북경찰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합니다. 해수욕장과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도 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지난 2022년 출범한 민선 8기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경상북도가 지난 2주년의 도정 성과를 정리하는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핵심으로 내세운 것은 혁신이었습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2년간의 경북 도정 중 첫 번째 성과로 꼽은 것은 바로 산업단지 유치였습니다. 안동과 경주, 울진이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됐고 안동 포항바이오 특화단지 등 전국에서 유일하게 특화단지 3곳을 유치한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철광과 전자로 산업화를 주도했던 찬란한 역사를 전국 유일의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로 이어지는 3대 특화단지 동시 유치의 성과로 세계 10위 경제대국의 미래 성장판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단이 최종 승인된 것을 비롯해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봉화와 영양 양수발전소 유치 등 경북 북부권의 산업 발판을 새롭게 마련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꼽은 것은 농업 부문의 혁신입니다. 문경과 예천 등에서 시작한 국내 최초의 혁신 농업타운을 예로 들어 고령의 농가가 영농법인의 농지를 맡겼더니 이모작 등으로 3배 많은 소득을 올렸다며 청년들도 월급 받는 농부로 희망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동대와 경북도립대가 전국 최초로 국공립대학 간 통합에 성공하는 등 도내 7개 대학이 글로컬 대학에 선정된 것을 비롯해 봉화군 등 교육발전 특구 8개 시군이 선정된 점은 교육의 혁신으로 꼽았습니다. 생산 유발 9,720억 원, 부가가치 4,65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경주시의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이 도지사는 지난 2년은 경북이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이끌어온 시간이었다며 국가개혁을 향한 지방의 과감한 도전이 경북도를 현 정부의 정책 특구 1번지로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농업 대전환, 교육 대전환, 민가 투자 활성화 등 경북이 시작한 계획 정책들은 국가적 과제로 채택되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앞으로 후반기 도정 과제를 행복으로 삼고 저출생 극복과 지역 의료 기반 확충, 대구 경북 행정 통합 등을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경상북도가 전국 최초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전담 조직을 출범했습니다. 경북도는 7월 1일부터 조직 개편을 통해 임시 조직으로 운영되던 저출생과 전쟁본부를 정식 국체제인 저출생 극복본부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생 극복본부에는 저출생 대응 정책과와 아이돌봄과 여성가족과 교육청소년과가 설치됩니다. 경북도는 인구와 저출생 관련 업무를 한데 모아 지역 특색과 현장에 맞는 저출생 극복 전략과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제12대 경상북도의회 후반기 의장 후보로 박성만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영주 출신 5선 의원인 박성만 의원은 총 55명의 경북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33명의 지지를 받아 포항 출신 4선 의원인 한창화 의원을 제치고 의장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부의장 후보 경선에서는 경주 출신의 배진석 의원과 최병준 의원이 후보로 뽑혔습니다. 경북도 의원 정원 59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이 55명인 만큼
이일 본회의에서 열리는 경북도의회 의장단 선출은 사실상 완료됐습니다. 안동과 청송 등 기초의회도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안동시의회는 1일 제250회 임시회를 열고 제9대 후반기 의장에 국민의힘 김경도 의원, 부의장에 무소속 손강영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의장단 선거 개표 결과 김경도 의원은 재적의원 18명 중 10표를 받았고 손광영 의원은 3차 결선 투표 끝에 10표를 받아 당선됐습니다. 청송군의회도 제273회 임시회를 열어 후반기 의장에 국민의힘 심상휴 의원, 부의장에 국민의힘 윤영경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1일 낮 1시쯤 안동시 인동면 갈전리 34번 국도를 달리던 차량에서 20리터 용기에 든 질산 6통이 도로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질산 일부가 누출됐고 사고 차량 운전자는 질산에 누출되며 왼팔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장비 19대와 소방인력 45명을 동원해 안전조치를 진행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합니다. 경찰은 매주 금요일 전국 일제단속을 비롯해 주 3회 이상 주야간 구분 없이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는 스팟식 단속과 안전경고 등을 활용해 S자 서행을 유도한 후 음주 의심 차량을 선별적으로 단속하는 지그재그식 단속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과 유흥가는 물론 휴가철 특성을 고려해 해수욕장과 산간 계곡,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도 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민 이상원 기자입니다. 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대구시로부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발당한 시민사회단체가 대구시 공무원들을 고소했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고요. 대구시의회가 처음으로 전후반기 연임 의장을 선출했다는 뉴스도 짚어봅니다. 이어서 시민단체가 박정희 동상조례 폐지를 추진한다는 소식과 경북 농민들이 정부를 향해 농정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는 소식도 살펴봅니다. 네, 대구경실련이 대구시 법무담당 공무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대구경실련은 대구시가 허위사실로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을 고발한 일을 두고 명예훼손 혐의로 법무담당 공무원 2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지난달 17일 대구시가 대구광역시 대구TV 관련 시민단체 사무처장 고발이란 보도자료를 내고 조 처장 등을 고발했는데요. 실제 조 처장은 대구시 고발 적시 내용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대구시는 이틀 뒤 단순 착오라며 고발을 취하했지만 대구경실련은 허위사실로 고발에 나선 대구시가 사과하고 관련 공무원을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대구경실련은 허위사실로 시민을 고발한 무고일 뿐 아니라 대구시 소송 사무 관련 행정의 무능, 무책임이 그대로 드러난 일이라고 고소 배경을 밝혔습니다. 네, 대구시의회는 후반기 의회를 이끌 의장단을 선출했는데요. 1991년 재개원 이후 첫 연임 의장이 당선됐다고요. 네, 이만규 대구시 의원이 대구시의회 의장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1991년 대구시의회가 재개원한 후 전 후반기 의장을 한 사람이 연임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달 25일 대구시의회는 309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진행했습니다. 의장 선거는 이 의장의 연임론이 강하게 힘을 받는 가운데 전례 없는 연임은 안 된다고 주장하며 나선 김대현 의원이 맞섰습니다. 투표에 앞선 정견 발표에서 이 의장은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고 김 의원은 소신을 강조했는데요. 투표는 절대 과반의 지지를 이미 확보했다고 알려진 이 의장이 32명 중 24명의 지지를 얻으면서 무난하게 당선됐습니다.
네, 한편 홍준표 시장이 추진하는 박정희 동상 건립, 동상 건립을 반대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조례 폐지 운동에 나섰다고요. 네, 홍준표 시장이 추진하는 박정희 우상화 사업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가 주민 발안 제도를 통해 대구시의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를 추진합니다. 박정희 우상화 사업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지난달 26일 대표자 36명이 나서 조례 폐지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과 대구시 관련 조례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주민은 자신이 주민 등록된 지자체 의회를 상대로 조례 제정이나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대표자는 6개월 이내에 유권자 총수의 150분의 1에 해당하는 시민 서명을 받아 조례를 발안할 수 있습니다. 운동본부는 조례 폐지뿐 아니라 동상 반대, 시민선언, 언론, 광고, 시민대회와 전시회, 동상 건립 취소 소송 등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경북 농민들이 정부를 향해 농정 대책을 촉구하며 집단 행동에 나선다고 하던데요. 네, 오는 4일 국회 앞에서 예정된 전국 농민대회에 경북에서도 300명가량의 농민들이 트랙터와 농기계를 몰고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농민대회를 앞두고 지난달 27일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 앞에서 투쟁 선포식도 가졌는데요. 전국 농민의 총연맹 경북도연맹, 전국 여성농민의 총연합 경북연합은 최근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는 주요 원인은 기후재난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온, 우박, 폭우, 폭염, 태풍 등 형태를 가리지 않는 이상기후가 발생하며 농업재해가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정부는 농산품 수입으로 가격 문제만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 점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원 뉴스민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주시 함항도서관이 정식 개관했습니다. 13,000여 권의 책을 보유하고 있는 함항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어린이 책방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 원도심 시민들의 교육 문화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매주 월요일과 법정 공휴일은 정기 휴관일입니다. 대구시 공공배달 플랫폼 대구로가 착한 가격 업소 활성화를 위해 배달료를 지원합니다. 7월 1일부터 대구로 앱을 통해 주문하면 이용자들에게 건당 2,000원의 배달료를 지원하고 착한 가격 업소에는 매월 8만 원의 배달 이용료를 지원합니다. 착한 가격 업소는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가 안정 모범 업소로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됐으며 현재 대구에는 343개 업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7월 1일에부터 시행한 대구 대중교통 어르신 통합 무임승차제 분석 결과 어르신 이용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가 내놓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내버스를 탑승하는 어르신 비율이 7월에는 8.6%였지만 올해 5월에는 13.3%까지 늘었습니다. 한 달에 11일 이상 이용하는 어르신은 27.5%에서 48%로 1.8배 높아졌습니다. 주로 이용하는 노선은 401, 623, 618 순으로 조사됐으며 경상감염공원, 서문시장, 칠성시장 등 공원과 시장을 경유하는 노선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주시가 2024년 국가서비스 대상에서 공공행정서비스 귀농귀촌 정책부문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경주시는 젊은이가 돌아오는 부자 농어촌을 목표로 귀농귀촌인 지원사업과 웰컴팜 교육지원센터 조성 등에서 심사위원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영농 기반 정착을 위해 소형 농기계 구입과 농지 임차료 지원, 영농자재 구입 지원, 귀농인 우수유치 마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정책연구원이 주최하는 국가서비스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등이 공동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영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